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골칫거리가 있죠. 바로 공기 지연 문제입니다. 오늘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안개 속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겪고 계실 그 막막함에 대한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일이 늦어졌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조건에 근거해서 공기 연장, 즉 EOT라고 하죠. 이 Extension of Time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그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익혀보는 겁니다. 사실 이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수십억짜리 분쟁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공기 연장은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베푸는 어떤 시해, 그러니까 필요, 니드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네, 계약 조건에 따른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 엔타이틀먼트라는 것. 이 관점의 전환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판단이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필요가 아니라 권리다. 이 말이 오늘 논의의 정말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관리자가 따라야 할 일종의 의사결정 로드맵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건 평가, 필터링, 충돌 해결 이렇게 세 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던데요. 그럼 첫 단계, 사건 평가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지연이 딱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원칙 5, 평가의 기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공기 연장 요청이 과연 계약상 완공일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가? 자료에 나온 저울 그림이 아주 직관적이죠. 한쪽에는 시공사의 재정적 필요가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계약적 권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계약적 권리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죠. 그렇군요. 여기서 관리자의 아주 중요한 법적 의무가 나옵니다. 설령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좀 부실하더라도 관리자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EOT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냥 미루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만약 이 결정을 미루면 완공기한의 불확실성, 영어로는 time becoming at large 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일 자체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시공사에게 이날까지 끝내 라고 강제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보통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장 충돌을 피하고 싶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을 만드는 셈이라는 게 정말 역설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길래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켜보기 접근법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원칙 6과 7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EOT 평가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역사학자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교통경찰의 일에 가깝죠. 즉, 사건의 모든 영향이 100%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급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부여하는 예측적 행위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역할이 과거를 평가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길을 터주는 교통경찰 같아야 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교통경찰이 제때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EOT 승인을 미루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나요? 자료에 나온 의제 가속, Constructive Acceleration 흐름도를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리자인데 EOT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겠죠. 네, 하루하루 수천만 원짜리 지체 상금, LDS가 쌓일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결국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자기들 돈으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막 서두르겠죠. 이걸 강제된 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공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당신이 제때 공기 연장을 안 해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추가 비용을 썼으니까 다 물어내라. 이게 바로 의제 가속 클레임입니다. 관리자의 소급적인 지켜보기가 나중에 수십억짜리 분쟁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연 사건이 터지면 그 성격과 권리를 신속하게 평가해서 길을 열어주는 게 첫 단계군요. 근데 현실에서는 온갖 자잘한 지연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모든 요청이 다 프로젝트의 운명을 뒤흔드는 치명타는 아닐 텐데요. 수많은 지연 요청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필터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유 시간, float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모든 공정이 칼날처럼 딱딱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작업들은 며칠 정도 늦어져도 전체 프로젝트 완공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적 여유, 즉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유 시간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이 중요한 완충 장치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요? 현장에서는 이걸 두고 발주사하고 시공사 간에 이건 내 시간이야 라면서 엄청나게 싸울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 중 하나죠. 원칙 8과 9가 그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젝트가 여유 시간을 소유한다. Project owns the float입니다. 아, 프로젝트의 것이다. 특정 주체가 아니라. 네, 발주사나 시공사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바로 먼저 사용하는 쪽의 임자,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지연을 일으켜서 이 여유 시간을 사용했다면 그만큼 완충 장치가 줄어들고 뒤에 오는 사람은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럼 제가 시공사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늦게 해줘서 5일짜리 지연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공정에는 10일의 여유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준공일은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5일의 여유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완충 장치가 줄었잖아요. 그럼 이 5일에 대해 EOT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필터링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크리티컬 패스 테스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시나리오 A에 해당합니다. 지연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있던 여유 시간만 일부 소진시켰을 뿐 계약상 최종 완공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네. 이 경우 EOT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완충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한 거니까요. 반면에 시나리오 B를 보시죠. 15일짜리 지연이 발생해서 10일의 여유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심지어 최종 완공일까지 5일이나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완충 장치를 넣어서 버렸네요. 그렇죠. 이럴 때만 그 5일에 대해 EOT가 부여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여유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EOT 관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충 장치가 터져서 최종 완공일 자치가 밀릴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완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명타만 EOT라는 구급차가 출동할 자격이 있다는 거군요. 완충장치 안에서 흡수되는 가벼운 타박상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주 명쾌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처도 설계를 늦게 줘서 잘못하고 시공사도 자재를 늦게 주문해서 동시에 잘못했을 때 이럴 땐 이 명확한 필터링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세 번째 단계인 충돌 해결로 넘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바로 원칙 10에서 다루는 동시 지연, concurrent delay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지연이란 2개 이상의 지연 사건, 예를 들어 발주처 귀책 사유와 시공사 귀책 사유가 최종 완공 지연의 둘 다 효과적인 원인, effective cause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하나만 없었더라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둘 다 결정적인 원인이 된 상황이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서로 잘못했으니 퉁치자거나 아니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네 잘못이 60%니까 EOT도 40%만 줄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법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어쩌면 좀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시간, 즉 EOT 측면에서는 시공사가 이깁니다.
Contractor wins. 시공사가 이긴다고요? 네. 발주자 귀책 사유가 완공 지연의 효과적인 원인 중 하나로 존재하는 한 시공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EOT는 감액 없이 전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불공평하게 들리는데요. 시공사도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시간 연장인 100% 다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발주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결론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모든 관리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논리적 배경에는 영국법에 뿌리를 둔 방해 원칙, The Prevention Principle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발주자는 자신이 공사 완료를 방해해 놓고 그로 인한 지연에 대해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물릴 수는 없다. 아, 즉, 네가 길을 막아놓고 왜 늦었냐고 따질 수는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이 법적으로 정립된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니 훨씬 이해가 쉽네요. 자료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발주자가 지체상금 LDS라는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려 할 때 시공사는 EOT라는 방패로 그걸 막아내는 모습이죠. 발주자 책임의 지연이 단 하루라도 끼어있는 순간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너 때문에 늦었으니 돈 내놔라고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를 그 지체상금이라는 망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OT라는 방패를 온전히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비용 측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OT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자동으로 보상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로 다퉈야 합니다. 그렇군요. 방해 원칙 때문에 발주사의 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고 그걸 막기 위해 EOT라는 방패는 온전히 줘야 한다. 하지만 그 방패가 돈까지 막아주는 건 아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세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평가와 시기입니다. 핵심 행동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EOT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함정은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 교통경찰이 되셔야지 역사학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둘째, 여유 시간입니다. 총 여유 시간이 모두 소진돼서 최종 완공일이 밀릴 때만 EOT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의 완충 장치가 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EOT를 주는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완공일에 영향을 주는 치명타인지를 필터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 지연입니다. 발주사와 시공사 양측의 사건이 모두 완공 지연의 효과적인 원인이라면 시공사의 과실을 핑계로 정당한 EOT를 거절하거나 깎아서는 안 됩니다. 방해 원칙에 따라 EOT라는 방패는 감액 없이 전부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명확한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감정이나 각자의 필요가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권리와 체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리자라면 이제는 봐줄까 말까가 아니라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렌즈로 상황을 보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가 암시하듯 이렇게 시간이라는 다리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면 시간, 타임이라는 다리를 건너 비용, 머니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네, 맞아요. 특히 동시 지연 상황에서 EOT는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비용 보상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싸움이 될 거라고 자료에서도 명확히 예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우리는 흔히 이거 누구 잘못이야?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원칙들은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중에 책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프로젝트의 계약적 시간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어쩌면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는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더 큰 분쟁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틀 자체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